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의 이 서초구의 친구입니다. 네. 동작구. 동작구. 서초구 방배동과 바로 붙어 있죠. 네. 방배동하고 길 하나 차이. 도로 하나 차이로. 네. 강남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강남으로 가는 길. 의외로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네.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런 거죠. 왜냐면은 저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발 당시서부터 아파트, 고급 주택가로 개발된 적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네. 사실은 이 동작구일 때는 예전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들 중에 좀 난개발을 많이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상품 자체가 썩 좋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죠. 예전 영등포구에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애초 원주민들이 전후에 모여 살던 동네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개발의 이슈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동작구에서 재개발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지금 오늘 와 있는 데가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하고 있는 바로 사당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지로 따지게 되면 방배동과 똑같아요. 그냥 도로 하나 차이로. 네. 부동산 가격은 좀 차이가 좀 난다. 네. 저는 이게 동작구가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네. 이 학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는 거의 서초구랑 이렇게 키높이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네가 동작구입니다. 사실 흑성 뉴타운보다도 사실 이 사당동 일대가 강남이 더 가깝잖아요. 가깝습니다. 어째 여의도도 거리도 비슷비슷하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흑성 뉴타운만큼의 가격대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사당동 일대인데 이 사당동 일대가 개발들이 많아요. 그죠?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요, 동작구의 사당동의 재건축이 네. 한 지금까지 3군데가 완료가 됐잖아요. 사당 1구역은 이제 레미안 아파트로 네. 변모가 됐고, 2구역은 롯데캐슬, 3구역은 그렇죠. 프로즈 아파트로 3개 구역이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사당 5구역이 진행 네. 중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저는 여기가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거라는 건 솔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그렇죠. 소규모 재건축만 진행이 되고 있다가 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만든 개발 방식 모아타운이 딱 되면서 이 동네 전체가 한꺼번에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를 하게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주변 일대가 이 모아타운 지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소규모 정비 사업, 네.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게 우리 가산점이 붙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편속되는데 상당히 좀 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 바로 뒤에 네. 신남성 초등학교. 네. 초풍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모아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입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죠. 가장 기대되는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 이 구역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서 투자할 만한데도 겸사겸사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모아타운이 확정이 되면서 그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비사업.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정 아파트. 인정 아파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개발 안 할 수 없게 생겼어. 네. 아, 무서워요. 구역 내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정량평가에서 상당히 그렇죠.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상황이었죠. 모아타운 어떻게 추진을 음.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네 둘이.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깔끔한 데들이 좀 있어요. 도로도 생각보다 폭이 좀 넓고 네. 이게 일방통행 길이긴 하지만 차량 양방통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안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도 진짜. 여기도 역시 뭐 반지 하나, 네. 또 이렇게 도로의 폭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재개발이 돼야만 될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지역이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 네. 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를 거예요. 바깥쪽은 깨끗한 건물들이 좀 있는데 어우. 안쪽 보시면은 이 도로 폭도 상당히 좀 좁고 주차 또 여전하죠. 저기가 지금 길이 막혀 있는 데야. 예전에 사당 2구역인데 나오겠네요. 저 지금 현재 롯데캐슬. 롯데캐슬. 네, 골든폴에 지금 롯데캐슬이 얼마나 가요?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로 보니까 네. 30평대 기준으로 15억에서 한 18억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 것 원래 같습니다. 대전에 호가 최고가는 아직 20억까지 나왔거든요. 20억까지 나왔죠. 최근 약간 떨어졌는데 약간 15에서 떨어졌죠. 18억. 네. 그러니까 이 구역도 만약에 개발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최소 15억 정도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5억대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는 갖고 있는 거죠. 네. 우선은 뭐 강남 접근성이 워낙에 좋고 네. 이 향후 미래 가치로 따져보자면은 여기 동작구가 딱 용산하고 이제 여의도랑 붙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 두 군데의 업무타운이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 배우 수요가 제일 많이 몰리는 쪽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송파구보다요. 여기 오시나요? 난 동작구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도 그래서 저는 뭐 강남 4구라고 하면은 예전 지금 최근에 얘기로는 뭐 강동까지 쳐가지고 맞아요. 서초 강남, 송파, 송파, 강동까지로 강동.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강동보다는 이 동작이 강남 4구 안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더구나 합니다. 동작 같은 경우는 용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맞아요.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강 이남의 딱 중심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쪽이 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동작구에 그 흑석동 있잖아요. 네. 그 흑석동이 예전에는 엄청 부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동네가 바로 이 흑석동이었었고 거기에 교육을 집어넣으려고 한 게 지금 중앙대학교 있는 데가 네. 흑석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예전서부터는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또 신도시가 만들어진 데가 이제 여기 동작구 일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워낙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난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 이주하기가 쉽진 않았었기 때문에 개발이 좀 지지부진해 됐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상당히 활성화됐던 지역이에요. 지주택 거의 여기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거 거의 한 80%는 지주택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당 3동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지금 성공 케이스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지역이랑은 좀 틀리게 네, 성공 확률이 50%가 넘어요. 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도역, 뭐 장승대기역, 우리 7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의 한 80%는 다 지역주택조합.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 영상 보시면은 뭐 도움이 좀 되시겠지만 네. 7호선 라인을 좀 눈여겨봐라. 네. 그게 우리 전 영상에 나와 있는 중랑구의 면목동 일대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강남을 지나서 이렇게 사당동 일대에 지나서 남구로까지. 이거는 7호선 라인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 입지적으로 봐서 지금은 혼재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 촌도 있고 반면에 완전히 그냥 낙후돼가지고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중심부에다가 대량 공급을 해가지고 인프라라든가 환경을 막 획기적으로 다 이제 개선을 시킨다고 하면 이 입지적인 측면에서 정중앙에 있는 이 동네가 가격이 20억 언더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쵸. 저쪽에 롯데캐슬 아파트와 더불어서 데칼코마니처럼 이쪽에 빌라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촌이 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약간 좀 고바위가 많네. 네, 이쪽이 오히려 입지가 더 안 좋아요. 롯데캐슬 있는 쪽이 아래쪽이 앞에 모아타운 지정된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성역 쪽으로. 네, 온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내려가 보죠. 지대가 네. 표고차가 되게 심해요. 보통 신남선 연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는 1층인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한 3층 되네. 맞아요. 표고차가 상당히 심해. 네. 확실히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요 사당동 지역이 과거에 이제 재건축이 완료된 저 사당 2구역 네. 롯데캐슬 지역보다는 확실히 지대가 낮고 평지고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이 훨씬 낮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남성역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 여기도 남성역하고 한 7, 8분 정도 거리? 그래요. 네, 그 정도 거리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획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가 되게 협소하고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어렵고 네. 차 들어오기도 어렵고 4m 폭 되나? 이게 3m 폭 되나? 여기도 이제 반지하들이 좀 있다 있죠. 보니까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발칸포들이 이제 네, 쫙 이렇게 딱 한 있고. 포도 있고 이게 다 모아타운 지정된 자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요. 특징들이 전부 다 이제 반지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어디선가는 한 군데 지정을 했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쪽 한번 볼까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정량평가에서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던 그리고 주차장이 지역들이죠. 없습니다. 아까 저기도 벽으로 허물고 자기 개인 주차장으로 네, 쓰고 있네요.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다거든요. 네. 저기 계단도 있네. 이게 표고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을 저기다가 했겠죠. 이게 계단이 있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빌라 우리가 이런 개발지에 이런 계단이 있으면 이것도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가산점 들어갑니다. 네. 참 이거 옛날 정겨운 풍경이긴 하네요. 여기 계단 올라가지고 옥상까지 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서도 강남과 제일 가까운 쪽에. 이 동작구 사당동을 보고 계시는 지금 거예요. 방배동 저희도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네. 그 방배 뭐 5구역이라든가 방배 뭐 14구역, 13구역이라든가 이 다세대 빌라 한 채 가격이 거의 뭐 18억, 17억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근데 여기가 그 입지랑 길 하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좋은 입지에다가 아파트를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지역에서 투자처를 꼭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시점에서 합니다. 접근하기 정말 가성비가 우수한 강남 네. 접근성이 좋은데 가성비가 우수한 투자처가 바로 사당동입니다. 네, 우선 모아타운 확정이 된 상태고 이제는 조합 설립에 따라서 매매가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면 서초구의 내방역 서서부터 내방역, 이수역, 그리고 남성역 이 사이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저층 주거지는 아마 싹 다 변모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일대가 네. 이 방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쓰나미처럼 이쪽으로 맞아요.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 여파가. 이런 좋은 입지에 사당동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동네를 꼭 눈여겨보셔가지고 큰 차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좀 비싸. 당연히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비싸지는 거죠. 비싸. 한 두 배 값은 올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대충,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물건들 좀 보니까 투자 금액, 우리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한 2억대 정도. 2억 대면은 네, 그 대지집이 좀 작아요. 근데 2억대 정도 투자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입지가 좀 좋다 보니까. 혹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실투자금이 뒤에 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조합 임원을 지금 뽑고 계시나 그래요. 보네요. 이런 것도 조합 있네. 임원 후보자 확정 공고가 또 있는데 이 모아타운 선정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매매 거래도 약간 힘들어진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요. 그 이전에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한 몇만 평 정도 되죠, 여기가? 이제 총 84,300제곱미터 그래서 27,000평, 28,000평 정도의 오. 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얼추 1,500세대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네, 건데. 여기 대단지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일군 시공사 좀 상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와, 이 신축 아파트 이 가격은 굉장히 좀 비쌀 것 같이 맞아요.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이 주변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리모델링 준비해놓고 아파트가 우국시내 네, 맞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옥신, 우성, 극동, 신동화. 거기도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마 요 일대 자체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배동보다 비싸진 않겠죠. 학군의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그래도 방배동의 어깨 정도 수준은 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우선은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친구 같은 딱 동네이기 때문에 네. 그 인프라만 좀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학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좀 근접하게 가격이 따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과천보다는 아직은 약간 좀 평당 가격이 네. 아파트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는데 네.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과천의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더 높지 않을까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선정이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억대라는 네. 거는 저는 강 이남 쪽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됐을 때 2억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설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보다 더 저렴한 투자처들이 또 있다라고 해서 네. 하여튼 제가 이제 모아타운 선정된 이 사당동에 와 있습니다. 네. 가장 강남 쪽에서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 강남, 서초와 가장 인접돼 있고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이 지역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네. 혹시 이 사당동 일대의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바로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동 모아타운 202번지 일대 모아타운 화이팅!